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강금실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 내용은 사실 GDP의 성장이잖아요. 경제 성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문제가 있다고 또 많이 얘기도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꾸자고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영준 선생님께서 아까 연구를 하시고 네. 오늘 그 랩2050 그 메일링 리스트 뉴스레터로 최영준 선생님 보고서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뭐 간략하게 좀 소개도 해주실 겸 말씀 주시죠. 예, 뭐 제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여기 우리 이건재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셔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 강금실 대표님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제가 다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거기에 그 보고서 내에서 이제 표를 하나, 이제 그림을 하나 제시한 게 있었는데, 패러다임을 이제 2x2로 이렇게 나눠서 사분면으로 이제 제시를 해 둔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느냐, 미래에 집중하느냐가 하나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에 집중하느냐, 가치에 집중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성장의 패러다임을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현재에 어떻게 가격을 최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뭐 사실 우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거기에 좀 몰두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그렇게 몰두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국가도 함께 거기에 몰두하면서 좀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리아나 마츠카토가 이제 가격과 가치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게 있는데, 사실은 가치가 생성되지 않으면 가격도 생성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이제 돌봐주시는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연환경, 우리가 숨쉬는 이런 자연환경이 없다면, 그리고 밖에 밤에 나가도 이렇게 안전하다고 별로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 들지 않고 걷는 그런 것들, 그런 사회적 자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치를 오히려 착취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좀 많지 않았나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경제 성장 그리고 새로운 참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도 똑같은 좀 가치를 둬서 그 가치가 살아야 가격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게 이제 연대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이 없이 남성이 있을 수 없고, 청년이 없이 노인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좋은 자연환경이 없이 또 저 인간이 살 수가 없고, 다 아무도 좋은 고용주가 되기 싫어, 아무도 창업하기 싫어하면은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고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소비자들이 없으면 또 반대로 또 기업이 있을 수가 없듯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성장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인간끼리, 세대끼리, 아니면 인간과 자연끼리 이런 연대하는 어떤 한몸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가치에 좀 집중하는 돌봄적인 패러다임이라든지,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실은 미래의 가격을 좀 생각하는 투자적인 패러다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뭐 투자적인 건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저희가 이게 보면은 거의 여전히 좀 미래의 투자는 항상 레토릭, 이제 수사적으로만 많이 사용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도 좀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것이 한계치에 왔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 그 서론에 좀 강하게 썼는데, 공멸의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존의 시대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표현도 한번 이제 써봤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가치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다 함께 공멸하는 시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대전환을 한번,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전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민, 그리고 새로운 경제,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게 참성장의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그 보고서에서 드렸습니다. 최영준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쨌든 굉장히 근시안적인 현재의 가격만 생각하는 방식으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운영되어 왔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미래와 또는 뭐 같은 세대 내에서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어떠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강금실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GDP로 성장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많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랩 2050에서도 새로운 이제 성장지표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의 의미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GD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경제 규모 자체를 달러라는 이제 기축통화로 환산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성장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GDP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그래서 이제 보조적 지표로 실질 구매력 지표 이런 것도 사용하고, 우리가 사먹고 맛있는 과일 사먹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실 돈은 올랐지만, 더 할 수 있는가, 누구나 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더 좋아졌는가, 부동산 가격이, GDP는 올라가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뛰어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 봤는데요. 이그노벨상이라고, 이게 괴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주는 거 있는데, 3조 짐바브웨 달러를 상으로 준답니다. 짐바브웨 달러요? 예, 짐바브웨 달러로 3조를 주는데, 그게 얼마죠? 그 3조면 커피 한 잔도 못 사마시는. 네. 근데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고, 짐바브웨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짐바브웨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 가치로만 환산한다면.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짐바브웨 사람들이 행복해졌는가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인 상황이고 경제가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정말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개인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더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총량적으로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겠죠. 사회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GDP도 일종의 보조적 지표로 활용은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갖고, 그런 삶의 질 측면을, 또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도 분명히,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다르니까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당장의 어떤 소비 생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고, 전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티즌들 이런데 커뮤니티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냐, 선진국 국민들이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사실 성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성장하려고 했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스타트업들은 밖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돈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성장도 굉장히 하고 기업 가치가 1조가 됐다, 10조가 됐다, 1조 이상 되면 유니콘이다, 10조 이상 되면 데카콘이다 이런 얘기해서 머니게임으로 많이 바라보는데요. 제가 창업자들 많이 만나봤지만 머니게임으로 생각하는 창업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창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없던 가치, 또는 세상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었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창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장은 그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창업자들은 많이 성장한 창업자일수록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스타트업들도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회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걸 더 잘하려면 결국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배성진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성장인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스타트업 이러면 돈 벌기 위해서 일확천금 그런 것 위해서 같은데.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유럽은 안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들 보니까 우리도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옵저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최영경 교수님 발표가 이후에 좀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다 한 겁니다. 네, 아까 주신 이제 자료를 제가 한번 아주 세심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갖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보편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현실의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일보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들이 그렇게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ESG와 관련된 상당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잖아요. ESG라고 하면 환경, 네. 거버넌스, 네. 소사이어티에서 소셜밸류. 네, 맞습니다. 환경과 사회를 같이 고려한 경영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SG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어떤 변화들과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는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 활동 이런 이제 노력들도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ESG와 관련된 변화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변화냐면 최 교수님께서 세로축으로 한쪽은 가격이고 한쪽은 가치인데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두 상반된 방향을 가리키는 축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글쎄, 선한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추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개인이, 소비자나 기업이 추구할 수 있도록, 바뀌는 데 있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환경 파괴의 비용을 페널티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여하겠다는 국제사회의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숲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는 물량적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숲이 다 자라가지고 역동적으로 수백만 년을 사는데 GDP 수치를 내면은 제로 상태 내지는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 물량적 수치에 매달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우리가 계속 성장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물량적 수치의 관점에서 사실은 70년대부터 성장의 한계라는 유명한 측정, 컴퓨터로서 수치 측정해 보니까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 계속 성장 못해라는 경고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성장이라는 물량적 수치 플러스 지구 한계라는 물량적 수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에
앞에서 에너지 바꾸겠다는 게 한계를 사실은 받아들인 거고, 최근에 또 뭐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도 이제 그런 한계들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치를 배제하고 그 인간적인 진보를 배제하고 물량에만 매달려서도 오류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